자, 이번 이야기 아코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아코님이 들려주실 무서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지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아코님.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이렇게 뵈서 참 좋네요. 아유, 저도 좋죠.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립입니다. 아코죠! 오늘 사연은 제보 사연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이 사연을 들었던 시기는 1년 정도 전에 처음에 들었던 걸 기억을 하고 오늘 주인공분의 이름을 태훈 씨라고 가명을 하겠습니다. 시기는 1998년. 그 당시 태훈 씨의 나이가 12살. IMF가 터지고 있던 시기죠. 네. 1998년이면. 그 당시 IMF가 터지면서 태훈 씨의 집도 아버지 사업이 조금 안타깝지만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면서 빨간 딱지를 붙이게 되는 그런 시절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집안 자체가 가세가 많이 기울게 되면서 집도 절도 다 잃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경남의 어느 시골 마을 친할머니 댁에 태훈 씨와 여동생인 태연 씨가 맡겨지게 됐대요. 아무래도 시골 마을이다 보니 또래 친구들이 당시엔 없었고 너무 심심하다 보니 마을 동네를 이것저것 며칠간 헤집고 다니기 시작했대요. 심심한 시골 생활에 처음엔 저쪽에 논밭도 가보고 저쪽 마을에 냇가도 가보고 그 냇가에 가서 다슬기도 잡아보고 매일매일 그렇게 노는 것도 사실 지겨웠대요. 어느 한날은 우리 할매 할아버지가 일하는 배추밭을 오늘 가보자. 오늘은 산을 가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할아버지 경운기를 타고 여러 번 올라가 본 그 할아버지 배추밭 길을 가까우려니 생각을 하면서 무작정 올라갔대요. 걷고 걸으며 오르막을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아이씨 왜 이렇게 힘든 건지 아니 분명 가까운 것 같았는데 왜 가도 왜 안 나오나 혼자 그렇게 투정을 부리면서 올라갔대요. 예. 아무래도 항상 경운기 타고 올라가다 보니까 본인이 편하게 간 건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걸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였는데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은지 가던 길을 되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대요. 한쪽 길이 그렇게 좀 완벽한 길은 아니지만 그래도 터 있는 길이 있어서 그냥 그 길로 다시 돌아가는데 근데 이 왼쪽으로 보면 혹은 또 오른쪽으로 보면 산 쪽 길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쪽 다른 쪽으로 또 시선을 돌리다 보니까 산 쪽 길이 없는 자락에서 자기 또래로 보이는 여자애가 자기를 멀리서 보면서 눈웃음을 치고 있는 게 보였대요. 그걸 본 태훈 씨는 여기 산에 나 말고 또 있네. 야 근데 너 왜 웃는 거야? 야 너 누구야? 왜 웃어? 막 이렇게 소리를 질렀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신을 바라보며 그냥 실실실실 눈웃음을 치면서 그래도 먼 발치에서 지켜보는데 그거에 뭔가 당시 태훈 씨는 기분이 나빴대요. 기분이 나빠서 태훈 씨가 그쪽으로 산 쪽으로 걸어갔대요. 네. 가까이 다가서니 야 너 누군데 왜 웃어? 왜 실실 웃어? 너 근데 혼자 여기 왜 있어? 이렇게 따지듯이 물었는데 그럼에도 자기를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 시시시 웃으면서 눈웃음만 치길래 아니 기분 나쁜데 야 왜 우냐고 말을 하라고 말을 해 이렇게 기분 나쁘다는 시 표현을 했대요. 그러면서 갑자기 웃는 걸 여자애가 멈추더니 무표정을 지으면서 다시 한번 자기를 빤히 쳐다보길래 태훈 씨가 야 너 설마 말 못해?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 말에 그 여자애는 마치 대꾸를 하듯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너 진짜 말 못하는 거야? 어디 아파? 나 TV 같은 데서 본 거 같은데 말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너 어디 아픈 애야? 그래서 말 못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 그 말에 그 여자애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꾸를 했대요. 아, 너 말 못하구나. 근데 너 여기 혼자 왜 있어? 너도 나처럼 산 올라가다가 여기 헤매고 있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역시나 여자애는 고개만 끄덕이면서 대꾸를 해주더래요. 그러면 너 나랑 같이 내려갈래? 너도 집 가는 거 아니야? 너 집 어디야? 물어보니 태훈 씨가 가는 길은 집으로 가야 돼 내려가야 되니까 그 방향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여자애는 다른 쪽 방향을 산 쪽을 가리키면서 집 위치를 손으로 가리키더래요. 그 모습에 나랑 길이 다르구나. 나는 저기 밑으로 길 따라가야 돼서 가야 될 것 같다. 다음에 또 보자 말을 하는데 여자애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뭔가를 하나 꺼내서 주는데
알밤이었대요. 깐 알밤인데 그 알밤을 태훈 씨가 받아들고 나 먹으라고? 고마워. 그렇게 먹으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미소를 또 짓는데 안 그래도 나 좀 배고팠는데 근데 한 개는 좀 성이 안 차는데 더 없어? 이렇게 물어보니 더 있다는 식으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자기를 따라오라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어딜 가더래요. 그 길 따라 여자애가 있는 산 쪽으로 그 방향을 따라가는데 거기에 도착한 쪽에는 감나무도 있었고 밤나무도 여럿 있었대요. 이걸 보더니 아 여기서 너 밤 까고 있었구나. 여기 감나무도 많네. 나 이거 나중에 내려가서 우리 동생 줘야 되겠다. 자기 옷을 봉지 삼아 떨어져 있는 단감도 줍고 밤도 줍고 그러면서 먹을 거를 줍기 시작했대요. 그걸 줍는 와중에도 옆에서 여자애는 미소를 지으면서 밤송이에 열린 밤을 심지어 까주고 있더래요. 그걸 또 주워준다고 그냥 쉽게 표현을 할게요. 그렇게 줍는 와중에 한 자락 한 자락 산 쪽을 조금씩 더 올라가다가 어떤 큰 나무 아래 접시에 담겨진 음식이 보이더래요. 저거 무슨 접시에 음식 있는데 가까이 보니 찹쌀떡이 있었고 그리고 까진 알밥 그리고 또 동태전 이렇게 3개가 놓여져 있더래요. 나무 밑에 음식이 놓여져 있는 건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는 이상하다 싶은데 이 당시 나이로 치면 왜 이게 여기 있나? 이 음식 뭐야? 혹시 야 너 이 음식 네 거야? 물어봤대요. 그렇게 물어보니 여자애는 자기 음식이라 거리면서 고개를 또 끄덕이면서 표현을 하는데 아 이거 너희 엄마가 너 먹으라고 여기 가져다 놓고 간 거구나. 다시 물어보니 고개를 역시나 끄덕이며 대답하고 그럼 너 이거 먹지 왜 딱딱한 밤을 까먹고 있냐. 근데 난 진짜 미안한데 나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런데 이거 먹어도 돼? 물어봤대요. 역시나 여자애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먹으라는 제스처를 취해줬는데 야 너도 같이 먹자 네 건데 너도 먹어야지 말을 해도 자기는 괜찮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어주고 있고 너 먹으라고 역시나 손짓을 하는 그 여자의 모습. 태훈 씨는 그런가 보지 하고 놓여져 있는 찹쌀떡과 동태전을 너무 허겁지겁 맛있게 먹었대요. 산중에 널 만난 것도 신기하고 와 여기에 동태전이나 찹쌀떡 이렇게 만난 거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 나 사실 요즘 할머니 집 밥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풀떼기만 있어서 좀 싫었거든. 혼잣말을 하면서 여자애와 그냥 말친구를 하고 있다고 표현할게요. 그 말을 주거니 받거니 혼자만 말을 해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미소로 대답을 해주는데 그렇게 든든히 먹고 아까 말한 옷자락에 싼 감과 밤을 가지고 내려갔대요. 다음에 또 보자. 만난 거 먹게 해줘서 고마워. 이름 모르지만 암튼 고마워. 그렇게 내려갔는데 먼 발치에서 그 여자애는 손짓으로 계속 인사를 하며 배웅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할머니 집에 도착을 하고 마당에 밤이란 단감을 내려놓고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여동생을 기다렸는데 집에 다들 와서는 이거 밤이랑 감 어디서 주웠냐 이렇게 할머니가 말을 하니 아까 할머니 일하시는 배추밭에서 심심해서 올라갔는데 너무 멀어서 다시 돌아오는 길에 이거 주웠다 이렇게 말을 하니 할머니가 아이고 이거 어떻게 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주웠냐. 나름 산이라서 오르막길도 많고 산중인데 무섭고로 왜 혼자 올라가냐. 다음부터는 위험하고로 올라오지 마라. 할머니께서 걱정을 해주셨대요. 아니라고 할머니 나 산에 사는 어떤 내 또래 말 못하는 여자애 만났다. 같이 놀면서 감도 따고 밤도 따고 동태전이랑 찹쌀떡도 맛있게 먹었다고 이렇게 할머니한테 말씀을 드리니 아이고야 무슨 산 중에 누가 산다고 거기에 그리고 동태전이랑 떡이 있냐. 할머니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니야 할머니 걔 산에 자기가 산대. 거기 산대 집 있대. 그리고 또 큰 나무 밑에 음식 있던 거 당연히 얘가 먹으라 해서 나 먹은 거기 때문에 먹을만 하는데 괜찮던데? 이 말에 할아버지가 또 옆에서 그걸 들으시고 여기 산 중에는 사람 없는데? 할아버지가 여기 다 아는 동네고 다 내 산인데 어찌 보면 어떻게 누가 여기 산다는 말이고 산에 아무도 안 산다고 말을 해주니 당연히 태훈 씨 입장에서 난 먹고 놀았는데 아니 분명 산다고 나 음식 먹었다고 아이고 선아 아무래도 네 거기 무덤 많은 것에 그 제사 지내고 가져다 놓은 음식은 네가 그 여자애랑 먹은가 보지 걔는 그 음식 가져다 놓은 그 부모 딸일 수도 있고 혹은 뭐 니처럼 길 잃어서 거기 있다가 노는 애인가 보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얘가 거짓말할 수도 있겠다. 태훈 씨는 그때는 그냥 넘겼대요. 그렇게 뭐 그날 해프닝으로 끝났고 이후에도 한날에 너무 심심했대요 또. 오늘은 지난번 실패한 할아버지 할머니의 배추밭 산 중에 오늘은 꼭 가봐야지 하면서 다시 올라갔대요. 어느 정도 도착했을 때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에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그 여자를 만난 장소 오늘은 안 보이네.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내가 먹었던 떡이랑 동태전 있죠.
그 나무 쪽으로 방향을 틀어 혹시나 몰라서 가봤대요. 그런데 거기를 가니까 그때 지난주 봤던 여자애가 나무 밑에 앉아있길래 너무 반가웠대요. 어라, 너 또 여기 있네? 아니요, 나 또 왔다고. 나 지난주에 봤는데 기억나지?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여자애는 이가의 미소를 역시나 환하게 지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반겨줬대요. 그때는 뭐 동태전 떡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 나무 밑에 주변을 보니까 이번에 사과하고 꽃감 통닭이 놓여져 있더래요. 와, 여기 통닭이 있네? 와, 여기 왜 통닭이야? 지난번에는 전이 있더니 나 이거 먹어도 돼? 태훈 씨는 너무 기분 좋아서 물어봤대요. 역시나 고개를 끄덕이면서 허락을 했대요. 와, 고맙다고. 나 통닭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이번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일하시는 산중에 올라가는 길인데 나 혹시나 너 있나 싶어서 여기 와본 건데 와, 진짜 현재했다. 고맙다고. 근데 너 왜 안 먹어? 여기 보니까 하나도 먹은 티가 없는데 왜 안 먹었어? 물어봤는데 마치 자기는 괜찮다는 손짓을 하면서 먹으라면서 계속 제스처를 취했대요. 그 여자애는. 그날도 배가 터지게 엄청 맛나게 먹었대요. 자기가 먹는 와중에도 옆에서 웃어주고 마치 나를 뭐 엄마 미소로 바라보는데 도대체 얘는 왜 웃기만 하고 먹진 않냐, 그렇게 궁금해 했지만 그래도 그거보다는 고마움이 더 컸대요. 먹으라고 했으니까. 야, 근데 너 집 어디야? 근데 나 할아버지한테 들었는데 여기 산에 집이 없다고 하는데 너 여기 근처 산다며 너 집 어디야? 물어봤대요. 역시나 그 여자애는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어떤 방향을 가리키는데 아, 저쪽으로 쭉 더 올라가야 되구나. 그 말에도 역시나 말없이 미소만 짓고 있는 모습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나 이제 배 채웠는데 나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 배추밭 올라갈 건데 너도 같이 갈래?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안 가겠다는 고개를 저으면서 그렇게 제스처를 또 취해줬대요. 그래, 그럼 나 가봐야 하는데 오늘도 고마웠고 너무 잘 먹었다. 다음에 또 보자 하면서 태훈 씨는 그대로 올라갔대요. 그렇게 올라가는 찰나에 갑자기 여자애가 옷자락을 잡으면서 깜밤 하나를요 또 건네주는 거예요. 뭐 이번에는 깜밤 하나 주네? 뭐 이거 나 먹으라고? 고마워. 그대로 먹으면서 그냥 또 올라갔대요. 그냥 한참을 드디어 올라가니 할머니 할아버지 일하시는 모습이 보이길래 할머니 할아버지 하면서 막 뛰어갔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고 손자가 그 멀리서 올라왔는데 아이고 우리 손 왜 여기까지 힘든데 올라왔냐, 올라오지 말랬는데 이렇게 말을 해주니 기분 좋죠. 아니라고, 재밌었다고, 괜찮다고. 나 오는 길에 지난번에 봤던 여자애 또 만났다? 그 여자애가 근데 음식 같은 거 먹으래서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놀다 왔다. 그렇게 물어보니까 할머니께서 산중에 그런 걸 어떻게 먹었냐고. 나 또 만났다니까 그 여자애. 그 여자애 만난 곳에 나무 밑에 가니까 지난번에는 전하고 뭐 떡 있었는데 이번엔 통닭도 있어서 할머니 나 이거 먹고 왔다, 걔가 먹으래서. 그리고 할아버지 얘 집 여기 맞대요, 여기 산대요. 이렇게 할아버지한테도 말을 하니까 할아버지는 아닌데 여기 안 사는데. 아무튼 간에 할아버지가 오늘 내려가거든. 읍내 가서 고기나 한번 사줄 테니까 실컷 먹자. 그렇게 할아버지도 또 일단 손자가 왔으니까 그러려냐고 그냥 말을 넘기는데 나 근데 오는 길에 통닭 많이 먹어서 배부른데 고기 다음에 먹으면 안 되는가? 근데 그 여자애가 하나도 안 먹은 통닭 나 혼자 다 먹어서 조금 미안해요 할아버지. 아무리 같이 먹자고 얘기해도 안 먹는다 손살에 막 치길래 나만 실컷 먹어서 지금 미안한데 걔 내려가는 길에 같이 내려가서 고기 먹으면 안 되냐, 이렇게 할아버지한테 물어봤대요. 그래 우리 손자 착하네. 경운기 타고 내려가는 길에 그 여자애 있는데 한번 가보자. 그렇게 일을 하고 내려갔대요. 경운기를 타고. 어느 정도 내려가니 할아버지 이쯤이라고 저쪽 산중길 옆으로 걸어가면 감나무밭이랑 밤나무 많고 거기 어떤 큰 나무 하나도 있다고 할아버지가 경운기를 내려서 같이 가보자고 거기를 걸어갔는데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게요. 내가 분명 오른쪽 왼쪽 자락으로 갔을 때는 이게 가까웠는데 왜 감나무 밤나무 밭이 안 나오지? 왜 그냥 소나무 뭐 갈대밭 뭐 이런 거만 있지? 아니 나 분명 혼자 아까 얘 보러 왔을 때는 가까운 거리였는데 아무리 걸어도 그 장소가 안 나온대요. 왜 없지? 나 이렇게 깊이 들어온 거 없었는데. 혼자 막 생각을 하는데 할아버지가 아직도 가야 하냐 묻길래 할아버지 이상하다, 이렇게 먼 거리 아닌데 왜 이렇게 안 나오지? 맞는데 나 여기 2번이나 왔는데 왜 안 보이지? 발 동동 구르니까 할아버지는 당연히 산길이 여러 개라 여기 아닌 걸 수도 있다, 원래 산이란 거 그렇다, 다음에 기억나면 다시 와보자고, 이제 내려가자. 그렇게 다시 경운기를 타고 집으로 내려가는 길에 반대편 쪽에서 차 한 대가 올라오더래요. 아무래도 산길은요 길이 좁기 때문에 한쪽이 좀 양보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경운기를 옆으로 세워줘서 지나가라고 손짓을 취해 주셨는데 거기 차 안에 보이는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의 모습이 태훈 씨 눈에 보였대요. 그걸 보고 할머니 저기 뒤에 아줌마랑 아까 내가 본 여자애랑 똑같이 생겼다 이렇게 말을 하니
아이고 그러냐, 그럼 저 집 딸인가 보네. 저 집 딸이 여기 놀다가 저분들 데리러 왔나 보네. 근데 저 사람은 여기 사는 사람 아닌데, 옷차림도 차도 그렇고 산중에 사람들의 차는 아니지, 이렇게 할머니가 말을 하시는데, 아닌데 할머니 분명 그 여자 여기 산다 그랬는데, 할머니 진짜 나 억울하다고 여기 산다고 그랬다고, 손가락 가리키면서 저기 산다 그랬다고. 아이 그럼 저기 있는 아줌마한테 물어보면 되지. 그럼 되지 않냐. 그래서 할머니가 손자가 자꾸 저러니까 물어봐대요. 저기 혹시 여기 산중에 새로 이사 와십니까?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저희 여기 산에 볼 일이 있어서 매주 한 번씩 시간 날 때 들리는 장소가 있어서 그런다고. 여기 사는 거 아니십니다 어르신. 이렇게 그 상대편 차주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더래요. 아이 근데 우리 손자가 여기 혼자 오는 길에 어떤 여자애를 봤다고 하는데 그분 딸인가 싶어서 물어봤다. 거기 뒤에 보이는 그 애엄마랑 너무 똑같이 닮았다고 해서 물어본 거니까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발길을 할머니가 돌리시는데 갑자기 차에서 아저씨분이 내리시더니 지금 뭐라고 그러셨냐고. 애엄마랑 닮은 사람을 봤냐고 너무 놀라면서 말을 하더래요. 네네 우리 손자가 요 뒤에 있는 아줌마랑 똑 닮은 여자애를 봤다고 하는데 뭐 통닭도 이래저래 아까 얻어먹었다고 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 말을 또 한 번 더 놀라시고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통닭이요? 저희가 통닭은 지난주에 한 며칠 전에 곶감이랑 해서 우리 딸 보낸 자리에 갖다 놨는데 그걸 저기 애가 먹었다고요? 아니 며칠 지난 거면 지금 당시에 상했을 텐데 그걸 먹었다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너무 놀랬대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일까. 우리 손자가 먹었다고 하는데 아니 그리고 딸 아닙니까? 이렇게 말 아니라고. 사실 2달 전에 하늘에 별이 돼서 죽었대요. 이렇게 아저씨가 말을 하는데 할머니가 너무 놀라셔서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아니 우리 손자가 그 여자를 봤다는데. 태훈 씨도 그걸 듣고 아니라고요. 아니 아저씨 저기 할머니 나 봤다고. 나 오늘도 봤다니까. 나 지난주 만나서 그때도 음식 얻어먹었고 오늘은 지금 따뜻한 통닭도 얻어먹었다. 분명 자기 여기 방향 산다고 손가락질 했었고 나 얼굴도 기억한다. 진짜 뒤에 아줌마랑 똑같이 생겼다. 그 말을 듣던 뒤에 타시던 아주머니도요 차 문을 내리고 울분을 갑자기 토하시면서 끄악끄악 통곡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 모습에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 여자는 왜 오냐, 또 태훈 씨는 왜 이 아줌마를 울고 있냐, 너무 놀란 상태였고 그 통곡하는 모습이 너무 좀 괴기스러웠대요. 사실 그때는. 아저씨분이 태훈 씨한테 다가가서 얘야 진짜 미안한데 정말로 어떤 여자애를 본 거 맞냐 말을 하니까 네 분명 봤다고. 머리띠 메고 하얀 티를 입었고 맞다 세일러문 그린 같은 운동화 신고 있었다고.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에도 그 하얀 티에 세일러문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지난번 신발은 똑같은 것 같은데. 그 말을 하니까 아저씨분도 갑자기 서로 얼굴을 부여잡고 통곡을 같이 하셨대요. 아줌마랑. 예. 태훈 씨 입장에서는 아니 이분들이 왜 그러지? 아니 왜 자꾸 오는 거지? 내가 설마 얘 거 음식 뺏어 먹어서 나 먹으라고 먹은 건데 뺏어 먹어서 그런가? 그 당시는 어린 마음에 5만 가지 생각을 다 했대요. 예. 그러면서 조용히 할머니과 할아버지, 아저씨 아줌마 이 네 분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 할아버지의 표정이 아직도 기억이 난대요. 엄청 놀랐다는 표정. 집에 그렇게 돌아와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자기를 병원을 데리고 갔대요. 혹시나 아프진 않는지 여러 검사를 시켜줬지만 당연히 태훈 씨는 멀쩡해요. 나 안 아픈데. 할머니 여기 왜 아니고 나 안 아픈데? 말을 해도 우리 손자 어제 많이 걷기도 하고 그래서 와본 거니까 그냥 그러느니 해라 이렇게 말을 해줬대요. 할머니. 네. 그런데 그 주에요 얼굴 보기 힘들었던 엄마 아빠가 집에 오셔서는 자기를 막 걱정 어린 눈으로 타이르듯이 안아주기도 했대요. 당시 아직도 기억이 난대요. 우리 엄마 아빠가 왜 갑자기 와서 나를 안아주는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들 태훈아 다시는 혼자서 산에 올라가지 마라. 약속해라. 절대 올라가지 말고 행여나 가게 되거든 할아버지 할머니랑 항상 같이 가고 혼자 가지 마라. 엄마랑 약속하면 엄마가 올 때마다 태훈이 좋아하는 양념치킨도 사다 줄 테니까. 그 말을 어머니가 참 차분하게 타이르듯이 얘기하는데 알겠다고. 대신에 약속 지키라고. 올 때마다 양념치킨 사와야 된다고. 그렇게 약속대로 절대 그 이후로는 혼자 산을 간 적이 없대요. 그렇게 좀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읍에 내려가서 학교 전학수속도 마치고 평범하게 시간을 이후로는 보냈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이후로는 절대 산에 가지는 않았대요. 그렇게 그 기억과 그 여자애는 기억 속에 잊혀져 가는데 시간이 흐르고 더 흘러 어느덧 고등학생이 된 태훈 씨가 됐거든요.
이제 연고지를 아예 옮겨서는 소박하지만 예. 작은 빌라를 장만해서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계시는 이런 지역은 같은데 여기 시골 마을이 아닌 읍이라고 하겠습니다. 읍에 빌라를 하나 사서 살게 됐대요. 가족끼리. 네. 그러면서 어느 한날 주말에 아버지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시골집 가서 고기나 구워 먹고 놀다 오자 그러길래 알겠다고 해서 태훈 씨랑 태연 씨 여동생이랑 같이 시골집을 갔는데 아직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산중에서 안 내려오셨는지 안 계시더라고요. 기다리다가 좀 지쳐서 동생한테 야, 나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볼 건데 너 같이 갈래? 아니 그러자고 여동생이랑 올라갔대요. 그러면서 올라가는데 야 태연아, 나 그 생각이 난다. 나 초등학교 때 혼자 산에 올라갔었거든. 그때 우리 또래 여자애를 만났는데 세일러문 신발 신은 여자애 아직 생각이 나네 지금. 말은 못한 걸로 기억하는데 산중에 자기 집이 있다고 손짓하면서 고개로 절레절레 아래 위로 처음에 대화하던 그게 좀 생각이 난다. 작은 덩치에는 그 당시 이 길이 가까워 보여서 걸었는데 어찌나 멀던지 고생 좀 했다. 근데 걔 만나서 중간에 가 음식도 먹고 좀 재미나게 나름 놀았는데 이 말을 동생한테 하니까 여동생이 자기를 보더니 오빠야 혹시 오빠는 모를 것 같은데 나 근데 엄마랑 아빠가 예전에 나한테 했던 말이 나도 언뜻 기억난다. 지금 오빠가 이 말 하니까 그거랑 뭔가 연관이 있는 건가? 동생이 그러길래 태훈 씨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거랑 무슨 연관이냐고. 그게 뭔 말이야? 아니 오빠 여기 이제 우리 읍내 빌라에 지금 살고 있잖아. 거기 막 이사 올 때 오빠 기억나나? 오빠는 계속 엄마 아빠랑 자고 나는 오히려 혼자 방에서 잔 거. 기억난다고. 나는 뭐 혼자 자는 거 익숙하고 겁도 없어서 상관없는데 그런데 어린 마음에 있잖아. 오빠가 자꾸 엄마랑만 자려고. 혹은 반대로 엄마가 자꾸 오빠랑만 자려고 하길래 그게 좀 짜증이 났다. 편해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나도 엄마랑 잘 거라고 아빠랑 잘 거라고 오빠 없을 때 울기도 하고 투정도 많이 부렸는데 그런데 어느 한날 내가 본 게 있다. 오빠를. 뭘 봤냐고. 오빠는 분명 기억 못할 건데 오빠 잠들면 자꾸 혼자서 헛소리를 잠결에 하더라. 알밤이 참 맛있네. 곶감이 다네. 통닭이 참 맛있고 따뜻하다. 맛있다. 아니 자는 사람이 혼자서 여러 반복하면서 그 말을 하더라. 자는 거 맞나? 아닌데 자는 거 맞는데 잠결에 혼자서 실실 또 웃으면서 그 말을 하는데 나는 오빠 진짜 잠꼬대인지 아니 안 자는 줄 알았다 그 당시. 그런데 오빠 눈을 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눈이 까디집혀서 혼자 말을 하는데 내가 그거 무서워서 엄마한테 말을 하니까 엄마가 저거 보지 말라고. 엄마도 갑자기 나를 끊으면서 저거 보지 말라고. 그러면서 아빠는 또 오빠를 달래고 있고 예. 오빠는 울지도 않는데 왜 달래는지 모르고 지금 자고 있는데 왜 달래고 있는 거야. 그냥 혼자 말하고 있는데 내가 울면서 부모님들한테 나도 엄마 아빠랑 잘 거라고 승질을 내면서 투정을 부렸대요. 그런데 아빠가 뭐라 그러냐면 태연아 미안하다. 오빠 많이 자면 아프다. 아파서 그런 거다. 오빠가 잠들면 간혹 저렇게 많이 아픈 소리를 한다. 오빠가 많이 아프니까 오빠를 위해서 우리 태연이가 양보를 조금 해주면 아빠가 이번 주에 맛있는 것도 사주고 태연이 피카츄 인형도 사줄 테니까 조금 참을 수 있지? 그 말에 기분이 풀렸대요. 오빠는 모르지? 나 그렇게 아빠가 나 타일러줘서 나 그냥 뭐 편애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넘어왔다고. 오빠는 잠 깨니까 분명 기억 안 나지 말을 하니까 태훈 씨는요. 내가 그랬다고? 나 전혀 기억이 없는데? 그거 봐. 오빠 그랬다니까. 나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이거 말을 한 적 있다고. 예전에 할아버지 할머니는 오빠가 친구 산에서 누굴 잘못 만나서 저런 거니까 태연아 이해하라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나한테 그랬다. 뭐 모든 가족이 다 이해하라고 하니까 뭐 인형도 사주고 먹을 거 사주고 이래서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오빠 귀신 본 거 아닌가? 나는 지금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웃으면서 동생인 태연 씨는 말을 하는데 그 말에 태훈 씨는 또 곰곰이 생각을 했대요. 나는 이걸 듣도 보다 못한 소리다.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나한테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그리고 나는 잠결에 그런 무슨 아픈 행동, 헛소리 한 적도 없대요. 자기는 기억이 없죠 당연히. 그리고 귀신이라고 내가 봤던 애가? 아닌데? 나 낮에 음식 먹었고 벌건 대낮이었는데 심지어. 그리고 그거 잘 먹고 나 올라가고 탈도 없었는데. 아무튼 나 멀쩡하잖아. 야 그리고 이제 다 왔어. 저쪽 길로 가면 감나무하고 밤 떨어진 나무 있을 거라고. 큰 나무 있었다고. 이미 말을 하다 보니까 거기 도착을 했거든요. 그래 온 김에 그러면 가보자 해서 결국에 그 장소를 또 갔대요. 드디어 몇 년 만에. 그 길 따라 여동생이 가보고 싶어서 갔는데 기억이 나더래요. 여기다. 여기 아직 감나무가 있네. 밤나무도 있네. 저기 큰 나무도 있네.
그런데 그 나무를 봤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아는 청소년 나이거든요. 그때 나이 19살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는 작은 덩치 초등학생 몸이니까 그 나무를 보니까 왜 나무가 기울어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울어져 있는 큰 나무가 아직도 있대요. 아, 나무가 기울어져 있어서 폭이 좀 커서 내가 크게 본 거였구나 혼자 생각하는데 여동생이 옆에 태연 씨가 오빠 어디서 그 여자애 봤냐고 또 여기 집 있었다며 그러면서 방향을 가리키는데요. 그 여자 여기 서서 저쪽 방향을 가리켰던 거 언뜻 기억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방향을 여동생이랑 같이 보는데 여기서 태훈 씨가요. 그대로 기절 초풍하듯이 얼어버렸대요. 몇 분간 아무 말도 못한 채로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버렸대요. 그 태연 씨 여동생은요. 아니 말을 안 해요. 왜 그래 표정 왜 뭐 이러면서 그냥 묻는데도 그대로 몇 분간 정말 얼었대요. 왜 얼었냐고 저도 물어보고 그 태훈 씨가 말하는 게 자신이 가리킨 방향, 손가락 그 가리킨 방향에 거기에 지금 생각하면 기억을 되새기면 매화나무 한 그루가 보이긴 했대요 멀리서. 그런데 그 나무 뒤에요 여자애가 있대요. 분명 여자의 모습이 자기 눈에 분명 보였대요. 얼굴만 그대로 얼굴은 분명 그 얼굴이었고 여전히 하얀색 티 그게 분명 보였대요. 왜 그걸 놀랬냐면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때 내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었는데 못해도 7년이 흘렸는데 나 지금 이렇게 큰 청소년이 됐는데 왜 그 여자의 모습은 아직도 저 모습인가? 하얀 티에 머리띠 그대로 그 모습이었대요. 그 모습을 보고 태원 씨는 그대로 얼어버렸대요. 여동생은 옆에서 왜 자꾸 말 대꾸도 안 하고 미쳤냐 이게 이러면서 욕을 하는데 너무 무서워서 그냥 뛰어갔대요. 할머니 할아버지 집으로 그냥 뛰어갔대요. 그 돌발적인 행동을 여동생은 오빠 미친나 이 새끼야 이러면서 저게 미쳤나 같이 가자고 같이 뛰어오는데 도착하자마자 엄마하고 아빠한테 그대로 말했대요. 엄마 말해보라고. 나 지금 또 봤다고. 나 초등학교 때 할머니 그 배추밭에 가는 길 나 그 여자애 또 봤다고. 지금 태연이랑 같이 가다가 그 장소 그냥 행여나 태연이가 가보자 해서 가봤는데 또 봤다고. 엄마 근데 말이 안 된다. 이게 절대 말이 될 수가 없다. 아니 나 이렇게 컸는데 그 여자애는 아직도 그 모습이더라. 나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왜 걔는 아직도 그 모습이고 이거 뭐냐고. 태연이한테 가는 길에 들었는데 내가 잠을 자면 간혹 헛소리 하면서 뭐 아프다는 소리 했다며. 그것도 무슨 말이냐고. 당시 목소리를 높여 무조건 엄마한테 얘기하라고 말을 했대요. 어머니가 어쩔 수 없이 해주신 말씀이 있었대요. 그때 당시 경운기 타고 내려왔고 차에 내린 부부 기억나지? 그분들 통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 때문에 이야기도 많이 했고 네가 본 여자애는 그분 딸 맞더라. 너랑 또래도 맞고 네가 산에 할머니 보러 갔을 때 그 딸은 이미 2-달 전에 사망을 해서 유골을 거기 선산에 뿌린 거였는데 나도 뒤에 듣기론 그렇다더라 태훈아. 그 집 아가 신병도 있었다 하더라. 신병도 있는데 그 여자애가 그걸 뭐 물려받았는데 뭐 요상한 소리가 좀 많다. 근데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몸이 허약해서 지병도 같이 있어서 말을 못했단다. 그런데 거기다 신병까지 달고 태어났으면 얼마나 암울하겠노. 윗대에 뭐 누가 무당 여자가 있는 건지 박수 남자가 있는 건지 그런 건 우리도 모르지만 뭐 용하디 용한 할머니 말씀 들어보니까 집이라 하던데 근데 하필 그 어린애가 말도 못하고 그 병 있는 애가 그걸 받았다 하더라. 자기 의사 표현하는 어느 정도 나이가 되니 수화도 배우기 전에 신병이 오니까 이 어린 아이 눈에는 뭔가 보이기 시작하더라. 애가 수화도 배우기 전에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고 공책으로 글을 써가면서 뭔가 보인다고 가족들한테 의사를 전달하고 그랬다는데 그렇게 좀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어느 한날 휴가철 맞아서 물 있고 산 있고 좋은데 놀러를 가족 휴가로 뭐 갔겠지. 거기를 가서 잠자고 그렇게 오는데 그 옆에 네가 본 그 아줌의 딸이 옆에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인단다. 얼른 일어나서 찾으러 갔는데 아무리 찾고 난리 부르스를 지겨도 그 여자애가 당시 안 보였단다. 아니 그 옆에 있어야 될 여자가 없으니까 난리가 안 나겠나. 어린애가 말도 못 하는데 심지어 경찰에 신고도 하고 119도 당시 부르고 난리도 아니었대요 당시. 하루 내내 뒤지고 찾고 해서 도저히 못 찾겠다 싶어서 말한 대로 신병이 자꾸 기억이 나니까 신병이 왔다고 말해준 무당분들도 심지어 콜을 했대요. 와달라고. 그분을 급하게 모셔서 어디 있냐고 우리 딸 어디 있냐고 울분을 터며 찾아달라고 하는데 그 무당분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아이고 하필 놀러와도 이런 곳에 놀러왔네요. 여기 생각보다 물길 사고가 꽤 많은 장소인데 장소를 잘못 골랐네요.
어린 애가 애를 부르는 소리가 몇몇 들립니다. 신병 있는 애다 보니까 분명 저 소리 들렸을 겁니다. 내 귀에도 지금 들리는데 밤중에 놀자고 엄청나게 그랬을 거라고. 그러니까 저 여자애가 신병이 왔으니까 들리지 않았겠냐. 지 혼자 다들 자는 길에 친구들이 있다 싶어서 강가에 나간 것 같은데 아마 변을 당한 것 같다. 아마도 강 주변 물길 따라 흐르는 곳에 찾다 보면 시신이 나올 거래요. 그 말에 경찰분들에게 부탁을 해서 강 주변 수색을 늘렸대요. 밑에까지. 이틀째 되는 날 시신이 나왔대요. 이후에 시신은 어찌됐든 수습을 해야 되니까 어린아이니까 여기 산중의 꽃과 사람들이 오고 가는 여기 길터, 바로 지금 태훈 씨가 있는 이 친구를 본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매화나무도 심고 재를 뿌려주면서 하늘에서 편하게 쉴 거라는 무당의 조언이 있어서 이곳에 장소를 택했대요. 그리고 절대 강이 보이면 안 되고 산중에 꽃과 매화나무가 있으면 괜찮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그리고 여길 또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부분들도 여기 근처에 선산이 있대요. 그렇게 일단 태훈 씨한테 부모님이 말을 해주는데, 그런데 그걸 네가 가는 길에 그 죽은 귀신을 네가 본 거다 태훈아. 네 초등학생 때 할머니 할아버지 보러 간 그 산길에 죽은 귀신 태훈이 네가 본 거라고. 한 번은 그렇다 꿈이다 하겠지만 네가 음식까지 먹었다며, 그리고 그 알을 2번 봤다며, 얼굴까지 너 기억난다며.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차에 있는 엄마를 보고도 네가 저 아줌마랑 똑같이 생겼다 이 말을 한 거 아니겠냐. 그리고 왜 그 애가 네 앞에 나타났는지는 모른다. 그리고 왜 네 눈에 보이는지 나도 모른다. 그냥 그렇다 하더라. 그러다가 한 4, 5년쯤에 사실 기가 막힌 이야기를 또 하나 듣게 된 게 있다. 태연이가 먼저 봤는데 네가 잘 때마다 자꾸 알밤에 통닭에 꽃감에 잠꼬대를 그렇게 하더라. 너무 요상하다 싶어서 신뢰를 무릅쓰고 그 죽은 엄마를 다시 한 번 더 연락해서 그 무당 좀 한번 혹시나 해서 태훈이 현상이 이러하다 말을 하니까 무당이 놀라하더라. 그 아가 태훈 씨한테 미소를 짓고 음식을 나눠줬다고요? 아니 그리고 그 음식을 먹었다고요 당시? 보통 죽은 자의 음식은 쉰내가 나고 썩어서 먹지를 못하는 현상이 있는데, 아니 그거를 당시 그 시간 지난 음식을 별 탈 없이 먹었다고요? 먹었다 우리 아들. 그 당시 병원도 갔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렇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왜 태훈 씨가 이 여자애가 보였는지 혹시나 해서 그 무당분이 사주를 한번 봤대요. 너무 기가 막히게 맞는 운명이래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맞는 정도냐면요, 돌비님하고 음력 생일이 똑같아요. 예를 들어 태훈 씨하고. 그리고 태연아 씨도 똑같아요. 여기서 더 놀란 건 부모님들 아이들 다 똑같아요. 뭔가 다 맞대요. 그냥 사주가. 뭐야? 그냥 성별만 다르지 거의 맞는 사주. 그 정도의 운명이었대요. 엄마는 자세히 모른다. 나도 좀 기가 막혔다. 우리 집안하고 저쪽 집안하고 성별만 다르지 거의 맞더라. 이게 사주가 맞는다고 해야 되는지 사주가 겹친다고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 무당 말에는 그렇단다. 그래서 네가 산중에 가다가 너를 가볍게 본 건지 모르겠다. 그 여자애가 친한 친구로 볼 수 있고 동지로 동무로도 볼 수 있는지 어찌됐든 네한테는 귀신이 되어서도 너 먹으라고 잘 대해준 것 같은데 긍정적으로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긴 한데, 당신이 엄마는 네가 어린 나이에 귀신이 씌인 것 같아서 너무 싫었다. 그래서 혜연이한테 미안하지만 너를 잘 때마다 엄마 곁에서 한시도 안 빼놓고 너를 달래고 괜찮다 그렇게 안고 잔 거다. 네가 지금 오늘 또 가서 걔를 본 거면 너 절대 여기 오면 안 되겠다 태훈아. 사람은 사람들을 정상으로 살아야지 귀신은 귀신대로 살아야 되고. 그렇게 이 시절 모든 이야기를 태훈 씨는 그 당시 다 들었대요. 그리고 지금은 또 20년이 흘렀죠. 20년이 넘은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를 집으로 모시게 하고 그 선산은 가진 않았대요. 그리고 그 지역도 떠나게 됐대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지금 태훈 씨가 생각을 해도, 그리고 지금 가더라도 그 여자애가 자기는 보일 것 같대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귀신이 있니 없니, 나는 분명 귀신을 그때 봤고 느꼈고 음식도 먹은 거라고 하면 증명이 된 거 아니냐. 나는 이게 믿는다. 귀신이 있다고 믿는다. 발걸음이 안 떨어진다. 이걸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사연을 당시에 다 듣고 제가 아는 사람이다 보니까 산이를 혹시나 해서 같이 만나게 해줬어요. 이 이야기를 되새기면서 한 번 더 듣게 됐는데, 산이 대답에서는요 의외의 말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귀신이 주는 음식은 여러 번 받아 먹어서는 안 된다. 그거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근데 2번이나 먹었다며. 그리고 그 아이는 혼이 그 자락에 분명 남아있어서 태훈 씨 눈에 보인 거겠지. 근데 태훈 씨 기라고 얘기할게요. 쉽게 표현해서 기라고 굳이 말하면 귀신 볼 수 있는 혹은 귀신 느끼는 몸인 것 같다. 조심해라 태훈 씨. 어머니나 무당 말대로 귀신이 살 곳과 사람이 사는 곳은 정해져 있다. 이왕이면 엮이지 않는 게 좋다. 내가 여기서 더 말을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절대 가지 마라. 천운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지내다 보면 그냥 재밌는 이야기거리라고 생각을 하고 잊어라. 그러면 탈 없이 넘어가게 될 거다. 이 말을 당시에 산이가 조언을 해줬어요. 그래서 오늘 사연은 나는 어릴 적 분명 귀신을 보았다라는 사연을 하나 가지고 와보게 됐습니다. 어마무시하네. 역시나 뭐 아코님이 이야기하시는 거는 사실 믿고 보죠, 저희는. 아유, 네, 저는 믿고 보고 믿고 당시 듣는. 좀 소름이었어요. 네, 아코님의 이야기고 오늘 그래도 어려운 자리 이렇게 또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코님께서 굉장히 오랜만에 시들무에 방문을 해주셨고 그동안 또 시들무에 참여를 못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고 다시 돌아오신 거기 때문에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할 거고요.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코님.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다시 목소리를 듣게 되어서 너무 좋네요, 한편으로는. 아, 그러네요. 네. 기자님들. 아코님께서 그동안 한동안 좀 못 오셨는데 그 이유를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봐도 말씀은 안 드렸었어요. 당연히 개인적인 일이기도 한데 그래도 네네. 아코님께서 왜 못 오셨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많이. 아, 네네. 네, 그래서 직접 말씀이 가능하시면 하시고 아니다, 난 그거 아직 안 되겠다 하지만 안 하셔도 돼요. 아유, 아니죠. 네네네. 왜 말 못할 건 없죠. 제가 네. 아버지를 하늘의 별로 보내드리는 좀 안타까운 일이 네. 있었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제 마음속에 항상 자리하고 있는 아버지가 그립기도 한데, 이게 참 무속신앙으로도 뭐 엮여 있다는 소리도 얼마 전에 좀 이게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대노한 좀 일도 있었고, 물론 전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좀 아프셔서 네. 그냥 저를 위해서 저희 아들을 위해서 그냥 아빠가 빨리 편히 쉬어서 우리 아들 걱정 안 끼쳐드린다 생각하고 아이고, 참. 그렇게 반짝이는 별이 됐다고 그냥 생각합니다. 제가 감히 공감할 수는 없고요. 네, 저도 아직 그 상황을 겪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조금이나마 아코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님이 바라시는 건 그걸 테고. 그렇죠. 네.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서 항상 지켜봐 주실 거고 지금 또 이쁜 아가도 있으니까 같이 지켜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요.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규정님들도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래서 오늘 아코님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시들무에 들고 와주셨을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은 네네. 오늘 주인공 분이 지금 듣고 계시거든요. 오, 예. 이 주인공 분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급하게 어제 연락이 오셨어요. 왜냐면 최근까지도 저희가 연락을 개인적으로 이제 일이 연관이 좀 돼 있어서 네. 그 당시는 연관이 없었는데 요 근래 연락을 하다가 저희 아버님 장례식 때도 와주셨고 자기 사연을 마무리를 지어서 올렸으면 좋겠다. 네, 그걸 얘기를 하셔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야기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시기로는 얼마 되지 않는 따끈따끈한 사연을 가지고 왔는데요. 현재 살고 있는 대구에서 그리 멀지 않는 인근 지역, 그곳에서 산이와 우연치 않게 저랑 동행을 하게 된 사촌 동생 진규, 이렇게 3명이 같이 이동을 하게 됐어요. 큰 구판, 다른 말로 지성기도라고 저희는 얘기도 하는데 그런 큰일이 하나 있어서 가게 되었는데 장소에 도착을 하니까 옛날 저희 할아버지 촌집, 시골 마을처럼 생긴 집이었고 앞에는 강이 흐르고 뒤로는 산을 끼며 과수원이 펼쳐져 있는 마을이었어요. 거길 도착하고 나서 실례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 집을 들어섰는데 저희가 제일 늦게 왔는데 이미 마당에는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대략 10분 이상이 계셨는데 서로 간에 인사를 하고 저는 많이 봤으니까 몇 번 본 분도 계시고 네. 심오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오늘 해야 할 일정을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저랑 사촌동생 진규는 운전수 역할이다 보니까 보조도 아니죠. 그냥 운전수죠. 딱히 할 건 없어서 차에서 사온 김밥을 먹으면서 주변 산책도 나가고 조금씩 지루해지면 유튜브 돌비 공포 라디오를 들으면서 시간을 때우고 있었는데
제 사촌동생이 형 근데 저기 안에서 뭐 하는 거냐 묻길래 뭐 너 형한테 말만 듣다 보니까 이런 거 보다 보니까 궁금하지 너도? 나 많이 궁금하다. 두근두근 거린다. 쉽게 말하면 TV에 나오는 국 같은 거 기억하지? 그런 거 비슷한 거 한다. 귀신을 부르는 건지 귀신을 쫓는 건지는 몰라도 믿거나 말거나 저기 안에서 오늘 그런 거 한다.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자기도 그러면 같이 왔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도 되냐? 그래 하고 와라. 형은 뭐 좀 지루하기도 하고 어깨도 아프고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 싫어서 보고 있을 테니까 뭐 이상한 거 있으면 전화해라. 네. 그러면서 저는 차에서 유튜브 우리 돌비님을 보고 있었거든요. 집안에서 북소리 같은 게 붕붕붕 나긴 하더라고요. 이거 엄청 크게 들리는데 한 번씩 크게 들리고 또 잠잠하다가 크게 들리고 뭐 이런 걸 하도 이제 여러 번 보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이 집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을 잔치 뭐 구경거리가 된 것처럼 모여들었는데 제 사촌동생이 차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형 무당으로 보이는 사람들이랑 형 친구 산이 형님이랑 무슨 108배 드리는 것처럼 어떤 무슨 포대자루에 절만 계속한다?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모르겠고 그냥 자루 안에 뭐 계속 절하는데? 나 궁금해 죽겠는데 저 포대자루에 뭐가 들었길래 절만 하냐? 그리고 옆에 뭐 무당분들 보조로 보이는 사람들 바라지분들이죠. 옆에서 북을 막 치고 있고 자기들끼리 뭐 생쇼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 가운데 보니까 어떤 예쁜 여성분도 계시더라. 근데 그분은 포대자루 뒤에서 의자에 앉아서 눈을 감고 누군가를 전화를 걸어서 포대자루 앞에 놔두고 그러고 있더라. 뭐 그게 무슨 소리냐? 아니 말 그대로 그냥 포대자루 앞에서 의자에 앉아서 스피커폰으로 누구랑 통화하면서 앉아있다. 뭐 그분이 주인공 같은데? 근데 주변에 북을 치면서 시끄러운데 통화 노머 소리에 뭐가 들린다. 그게 무슨 소리냐? 통화 소리가 들린다고. 스피커폰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 어찌나 크게 막 사과를 하는 말투로 뭐 죄송합니다. 형님 막 이런 소리가 나는데 내가 계속 집중해서 듣다 보니까 형님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축을 찌르주었고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통화 넘어 스피커폰에 그게 들리더라. 이런 식으로 들리는데 그런데 그거에 동요도 없다. 그 여성분은. 그리고 형 친구들이나 주변 무속인 분들도 계속 절만 하고 북만 치고 있다. 사촌동생이 저한테 그런 말 해주니까요. 벌써 저는 눈치챈 게 있었거든요. 그날이 왔구나. 제가 이런 식의 급한 비스무리한 걸 여러 번 봤잖아요. 돌비님 사연에도 제가 많이 풀었고 그러려니 그냥 하고 있었어요. 저는 제 동생은 당연히 이런 걸 처음 보니까 와 이런 걸 봤는데도 형은 막 동요도 안 하네. 오호. 나는 지금 두근거리고 재밌는데 철랑철랑 거리고 있어요 얘는. 그럼 더 구경이라도 형이랑 하러 갈까? 저도 차를 나와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근데 어떤 아저씨가요. 아저씨도 아니에요. 저보다는 조금 7, 8살 많아 보이는데 저기요 하면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깔끔한 옷차림에 정장을 입으신 분이 혹시 저기 죄송한데 저기 안에서 국 같은 거 뭐 하는 거 맞으시냐 저한테 묻길래 네 저도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아마 그런 거 하려는 것 같다고. 혹시 저기 안에 굿판의 주제 같은 게 뭔지 아냐 되게 조심스럽게 저한테 묻더라고요. 사실 저는 대략은 알고 있었는데 아는 척하기 싫어서 저도 모른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들어가 보려고 한다 말을 하니까 같이 들어가셔도 된다. 마을 분들도 여기 지금 들어가 있다 하니까. 근데 제가 좀 들어가기는 뭐하고요. 혹시 들어가면 어리긴 이쁘장하게 생긴 아가씨 있지 않더냐 저한테 묻더라고요. 옆에 저는 못 봤는데 사촌동생이에요. 네 있다고 대신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휴대폰 들고 누구랑 통화하면서 어떤 포대자루 앞에서 그냥 옆에서 누구랑 통화하듯이 포대자루 앞에서 스피커폰을 대고 그냥 얘기해주고 있다. 저는 못 봤으니까 제 사촌동생이 디테일하게 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분한테. 이걸 다 듣더니 제가 사정이 있어서 들어가지는 못한다. 정말 죄송하다. 그런데 이것 좀 꼭 전해주실 수 있냐. 그러면서 종이에 싼 어떤 액자 하나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제가 이걸 받고 이거를 누구한테 전해주라고요? 정말 죄송하다. 정말 죄송하다. 계속 저한테 부탁을 하면서 굿판을 주도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아마 전해주시면 아실 겁니다. 계속 공손하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알겠다고 제가 들고 들어가서 지금 산이는 여기서 뭘 주도하면서 절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주체로 주도하시던 태백산의 법사님이 계세요. 저희 산에도 많이 등장하시는데 이분한테 제가 법사님 불러서 어떤 분이 이걸 전해주라는데요. 산이 지금 저러고 있어서 제가 말은 못하는데
법사님 이거 어떡할까요? 어떤 분이 전해주는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법사님이 이 액자를 받으시더니 이 뭐야 이거? 이 냄새가 왜 이래? 뭐야 이거? 코를 막으시면서 한 손을 잡고 계속 찡하게 표정이 안 좋으셨어요. 아니 저는 냄새가 안 나는데요? 뭐야 이거? 그러면서 거칠게 종이를 뜯어버렸거든요. 법사님이 깜짝 놀라시더니 아니 이게 이거 왜 있어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런 식으로 너무 당황하셨어요. 아니 저기 자루 안에 있는 거 저기 있는데 이건 뭐야 이거? 정말 딱 이 말 드셨어요. 오히려 더 목소리가 컸고 욕도 하셨어요. 사실 온갖 쌍욕을 퍼부으면서 이 뭐야 이러면서 혼잣말로 막 욕을 하는데 이거 준 사람 어디냐고 청가 아쿠청 어디냐고 일단 이거 주고 밖에 있는데 다행히 제 사촌동생이 확 뛰어가서 그분을 잡았어요. 불러 세워서 법사님께서도 뒤에서 천천히 오시면서 어이 보소 이거 왜 당신한테 있는 거냐고 이걸 여기다 갖다 놓으라고 전해주냐고 이거 누가 가지고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장 입은 분이 고개를 숙이면서 정말 죄송하다고 또 공손하게 계속 사죄하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시키는 대로 하는 거라서 이렇게 신뢰를 무릅쓰고 전달만 하고 갈렸는데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걸 듣자마자 법사님도 아이 됐고 이게 왜 당신한테 있는 거냐고 저기 안에 지금 기도드리고 있는 거 판버리고 있는 거 안 보이냐고 이게 뭐야 이거 그럼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해 계속 따지면서 물으시길래 그 남자분이 말을 해 주셨거든요. 이건 제 남동생이 10여 년 전 어떤 그림을 보고 따라 그린 그림입니다. 저희 남동생이 미술 전공이라 그림을 잘 그렸던 막내입니다. 근데 그림을 다 그리지 못한 채로 동생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했는데 동생이 죽고 나서 시간이 좀 흘러 저희 어머니가 이 그림을 완성을 시켰대요. 저희 어머니도 그림을 잘 그리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동양화 박사셔서 그림 관련해서도 전문가이시고 그리고 이 그림을 완성시키고는 저희 어머니 작업실에 걸려 있습니다.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시간이 좀 흐른 뒤에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갑자기 저희 엄마가 식은땀을 흘리시고 불면증에 한 번씩 시달리셨는데 왜 그러냐 엄마 몸이 왜 이렇게 좀 안 좋아 보이냐 표정도 안 좋아 보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희 엄마 꿈에서 돌아가신 할머님이 자꾸 나오신대요. 근데 간혹 극에 달한 분노로 크게 욕도 하시며 여러 말을 표출을 하셨다는데 좀 간추려서 얘기를 하자면 새아가 정신 단디 챙기라. 그날이 오면 이걸 살던 장소에 돌려놔야 된다. 제발 돌려놔라. 말은 제가 순한했지만 그 당시 들었을 때는 역시나 욕이 살벌했어요. 이런 꿈을 어머니가 여러 번 꾸셨다. 돌아가신 시어머니, 저한테는 친할머니죠. 아니 왜 돌아가신 할머니가 자꾸 꿈에 나오냐 혹은 간혹 꿈에 나오냐 그리고 엄마 할머니가 말을 하는 게 그게 무슨 소리냐 돌려놓으라니 할머니가 왜 대노를 하시며 욕까지 하시며 꿈에 계속 나오시냐 반복을 해도 어머니는 대꾸를 안 하셨대요. 엄마 말을 해라. 제발 말을 해라. 내가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도 아는데 끝내 엄마는 무엇인가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 말을 안 하셨대요. 그러다가 5년 정도 지났대요. 네. 어머니께서 어느 날 저만 조용히 불러서 서류 봉투를 하나를 건네면서 보라고 해서 열어봤거든요. 거기에는 여기 집 현재 있는 주소 그리고 어떤 여성분의 사진 8장 그리고 연락처가 몇 개 적혀 있었대요. 엄마 이게 뭐냐고 계속 따져서 물었는데 엄마 혹시 이거 누구 뒷조사 있냐고 하니까 어머니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셨대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엄마가 병고가 생겨서 너한테 크게 부탁을 하면은 혹은 갑자기 엄마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되면 여기 적혀있는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이 그림을 전해줘라. 여기 얼굴에 아가씨한테.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엄마. 이걸 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이걸 왜 전해줘야 되냐. 큰아들 잘 들어라. 엄마가 예전에 막내 기리면서 그린 이 그림 그리고 그렸던 거 기억나지? 기억나죠. 그거 엄마가 작업실에 포장해놔서 놨다. 거기 이름도 우리 막내 아들 적어놨다. 찾기는 쉬울 거라고. 그걸 꼭 전해줘야 된다. 제발 내 말 단디 들어라. 제발 그 주소에 적힌 집에 꼭 갖다 놓기만 해도 된다. 그러면서 엄마가 저한테 또 부탁을 하는데 근데 제가 여기 온 건 어머니가 지금 부탁해서 가지고 온 건 아니래요. 아니 어머니가 부탁을 해서 가지고 온 게 아니면 전 옆에서 되게 궁금했거든요. 법사님도 이게 그럼 무슨 소리냐고. 그럼 이거 당신의 엄마가 주라고 했으면 이거 갖고 온 거 아니면 오늘 왜 왔냐고. 이거 왜 들고 왔냐고. 어머니 몰래 가지고 온 거래요. 아니 몰래 가지고 왔다고요? 법사님도 왜 몰래 가지고 왔냐 물으니 저희 할머니가 정말 한때는 용한 무당이셨다. 막내 동생이 사망하고 얼마 안 있다 할머님도 돌아가셨는데
할머님의 여동생, 즉 저한테는 이모 할머니죠. 3일 전에 저희 아버지한테 이모 할머님이 전화가 오셨는데 아버지한테 하는 소리가 야, 내 말 잘 들어라. 니 죽은 네 엄마가 내 꿈에 나타나서 네 처자 안 말리라고 쌩 난리를 지기더라. 죽은 우리 언니가 나와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내가 꿈속에서도 내가 대꾸를 못하니까 그냥 듣기만 하고 그냥 눈 감고 있었는데, 야, 잘 들으리. 죽은 네 막내 아들하고 관련 있는 것 같은데 네 마누라가 무슨 숭한 물건 하나 가지고 있다는 것 같다. 당장 그 물건 주인한테 돌려주라고. 좋은 물건이나 비싼 물건이나 숭한 물건은 모두 다 똑같이 만들어도 가진 자가 주인이며 반드시 본 주인이 있다. 처음 주인이 진짜 주인인지 똑같은 걸 만들고 베끼고 뭔 개짓을 해도 반드시 이거는 주인이 있는 기라. 이건 네 마누라가 주인이 아닌 기라. 이러면서 흥분하듯 이모 할머님이 아빠한테 말을 하셨대요. 아빠는 무슨 봉변을 받았는지 할머니가 그런 말 하시니까, 아니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너는 내 시키는 대로라. 내 말 명심해라. 네 처자 물건 당장 갖다 주라 해라. 척을 지면 안 되는 기라. 절대 지면 안 되는 기라. 그런 말을 하셨대요. 그걸 아버지랑 어머님이 다투시면서 말을 하시는데, 그런 물건 없다고 끝내 어머님은 발뺌을 하시더라고요. 왜냐, 나는 엄마한테 들은 게 있는데. 부부싸움을 크게 하셨대요. 너무 크게, 아버지가 너무 대노하셔서 엄마한테 말을 해라 해도 엄마는 꿈쩍도 안 하시길래 아버지가 저랑 소주 한잔해서 하소연하며 말을 하셨는데, 큰아드님은 그거를 말을 할 수밖에 없었대요. 아버지, 사실 어머님이 얼마 전에 이런 지시를 저한테 했다, 뒷조사를 해서. 그걸 아버지가 듣고 놀라시고는 급하게 이모 할머님한테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하셨대요. 그리고는 이모님이 다음날 오전에 바로 오셨대요. 여기 살고 있는 지역으로. 그리고 몰래 엄마 작업실을 들어가서 액자 그림을 보시더니 이거 맞다. 냄새 난다. 맞다. 당장 주인한테 돌려주고 와라. 어젯밤에도 언니야가 나와서 얼마 안 남았다. 빨리 돌려주고 오느라. 당장 가라. 갖다 주면 뭐든 된다. 그냥 갖다 줘라. 이렇게 할머님이 말을 하셨대요. 예. 그러면서 저도 급하게 뒷조사를 한 것도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긴가민가 했습니다. 이걸 이모 할머님한테 말씀을 듣고 진짜 여기를 와봤는데 구판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정말 구판을 벌이고 있고 상상을 못했다. 아우, 제가 이거 뭐라고 말씀드리지. 정말 말도 좀 횡설수설하고 그냥 죄송하다는 말밖에 못 드리겠다. 저희 이모 할머님도 무당이셨다. 즉 저희 할머니랑 쌍둥이셨대요. 돌아가신 할머니랑. 같은 신을 모신지는 모르겠대요. 그런데 왜 돌아가신 할머니가 우리 이모 할머님한테 그렇게 나오셨는지는 저도 의문이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신뢰를 무릅쓰고 오게 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면서 그림을 전해주시는데, 아마 할머니 말씀대로 주인이 여기 같고 돌려드려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하시는데, 네. 저랑 옆에 법사님이 이걸 듣고 있잖아요. 제 사촌동생도 듣고 있고 계속 쯔쯔쯔 거리면서 법사님께서는 아이고야, 왜 막내 아들 죽은 화사를 우리 수정씨한테, 저 처자한테 끝내 화풀이를 하려고 하냐. 그러면 안 되지. 잘생긴 총각 뭐 사회는 어찌됐든 잘 가지고 왔다. 정말 잘 가지고 왔다. 잘했다. 거기 어머니 잘 타이르고 잘 위로해 드리게. 그래도 하는 한에서 끝내야지. 척을 지면 안 된다. 척을 노하게 되면 정말 안 된다. 우리도 척을 달랬는데 보통 일이 아니다. 자고로 척이랑 여러 풍문이 있고 여러 흉한 말도 있는데, 왕가의 혼사를 맺어 높은 가문에 사람을 일컫는 풍문도 있고, 척신이 한을 맺어 보면 단순히 한이 아니라 원한이 되는 재앙신이 되는 기라. 흔히 말해서 악마신, 악마, 악시 뭐 이런 게 되는 기라. 보복만을 생각한다. 그게 척이라. 이 조선실록에도 괜히 척 지지 마라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라, 막 이런 말 역사까지 들먹이면서 얘기하시는데 전 그게 더 놀랬거든요. 아니 뭔데 무슨 척이 그러냐. 그러면서 뭐 여기 아코 총각 뭐 옆에 듣고 있지만 말란가 모르겠는데, 저 집에 저기 아가씨 오랜 세월 지금 저 척 때문에 나름 고생 아닌 고생이고 저기 삼촌이라는 사람도 고생하고 있다. 어찌됐든 간에 좋은 신이건 나쁜 신이건 사람이 살 곳이 있고 죽은 자가 살 곳이 있고 신이 살 곳이 있는 기라. 같이 있으면 안 된다. 그걸 오늘 내서야 저 집에서 오랜 마침표를 찍으려 하는데 다시금 또 물거품이 될 뻔했다. 총각 진짜 고맙소. 얼마나 우리가 이것 때문에 신경 많이 쓴지 모른다. 다시 말하지만 집에 가거든 어머니 잘 달래드리고 저 막내 아들이 다시 오지는 않을 기다. 하지만 위로가 생명이다.
그러시면서 보냈는데 이 액자 그림을 들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었어요. 아, 벌써 그날이 왔구나. 법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을 하니까 아이고야 아코총각 미안허이 또 이렇게 요상하게 엮였네. 내가 예부터 아코총각 관상을 보면서 느낀 게 내가 말한 거 기억나지? 아, 알죠. 친구 잘 만난 걸 수도 있고 잘못 만난 거라도 할 수 있는데 아코총각도 살면서 별의별 요상을 다 겪었을 거라고. 네, 안다. 그 팔자로 보이기도 한다. 그 말씀을 법사님이 또 저한테 하셨는데 저는 항상 뭐 인생의 장난이 좀 심하니까 인생이 무료한 것보다 차라리 이런 게 더 재밌네요. 저는 괜찮습니다. 맞장구 쳐주니까 제 등을 호닥여는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그림 어떡하죠? 라고 다시 한번 물으니 우리끼리 적어가서 몰래 불태워버리자. 이거는 모르는 기다. 나중에 얘기해야 된다. 그러면서 저랑 사촌동생 법사님 이 3명만 논두렁 같은 데를 가서 불을 질렀어요. 네. 태워 없앴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당부를 하시는 게 이 이야기를 오늘자부터 뭐 사람이 죽으면 이후에 언젠간 좋은 거 소천한다는 말 들어봤지? 사구제처럼 49일이 지나고 나서 반드시 이 얘기를 해라. 떠들고 다니지 말아요. 그 동생도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는 게 오늘 이 구판의 액수가 좀 나간다. 이게 좀 비싼 구판인데 이걸 사주한 주인이 내외가 신신당부를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오늘 끝이 날 수 있어서 쉽게 말해 한은 피할 것 같다. 다행히 이 한을 오늘로서 끝낼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여기 용돈도 챙겨줄 테니 비밀 좀 부탁하이. 이 말을 계속 반복을 하셨어요. 대화를 끝내고 저희도 집에 들어갔거든요. 늦은 밤 구판이 다 끝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구판을 치르면서 했던 제사 음식들을 다시 치우고 또 음식을 정성스레 차리면서 제사를 정말 드리더라고요. 그렇게 구판을 마무리 지으면서 제사도 마무리 지으면서 자루 안에 담긴 게 도대체 뭔가 싶었죠. 저는 이미 알고 있지만 그런데 제가 방금 법사님과 불편 그 그림하고 그 액자하고 똑같은 거라고 했는데 그 포대자루를 열었을 때는요. 세월의 흔적 속에 관리를 잘못한 건지 종이가 녹아내려 있더라고요. 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게 종이가 녹아내렸어요. 액자 유리는 이미 그을려서 깨져 있고 주변 손상도 많이 되어 있었어요. 어찌됐든 그림이라 보기에는 많이 변해 있었어요. 그 그림을 마주한 주인공 수정씨로 보이는 사람이 다시 한번 그 그림 앞에 절을 하면서 스마트폰 스피커 너머로 삼촌 다 끝났다 한마디 해라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스피커폰 너머로 형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 뭐 이런 식으로 울분을 토하며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저 전화기 너머의 중년 남자는 누굴까? 그 그림은 저희는 이미 태웠지만 이 그림도 참나무 숯을 다른 바라지 분들이 가지고 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그림도 역시 하늘로 올려보내더라고요. 불타 없어지고 있었거든요. 옆에 제 사촌동생은 우와 뭔데 저 그림이 저러고 있냐. 형이 말한 돌비공포라디오의 사건 현장, 사연의 현장을 내가 직접 보게 되다니 와 영광이다. 이 그림을 뭐라고 이게 뭐라고 이거 꼭 사연에 나가면 나 꼭 들어야지 이런 말을 하면서 농담을 주거니 받거니 했는데 그날의 구판은 그렇게 끝이 났거든요. 이 사연의 내용은 제 사연의 두꺼비 그림의 후속작입니다. 아, 맞아. 네. 이게 10년의 세월이 어느덧 지났거든요. 예. 그리고 돌미님께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목요일날 펑크를 3-4번 낸 적이 있어요. 아, 괜찮아요. 예. 네. 그 구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돌미님. 아, 그때 한번 네. 말씀하셨다. 이거 일이 네, 있어가지고. 네, 부득이하게. 갑작스럽게 일이 생겨서 네. 죄송합니다. 그 아니에요. 사건이 이 사건이었고요. 예. 산이보다도 저는 뿌듯한 거 오히려 이거를 먼저 듣게 됐잖아요. 네. 예, 이거 후일담을 산이한테 얘기를 하니까 저한테 쌍욕을 퍼붓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나는 룰대로 지킨 거다. 나는 룰대로 지켜서 얘기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욕을 저한테 크게 퍼부었는데 끝내 지금까지도 이유는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왜냐하면 법사님께서 이 이야기는 당연히 함구하라고 했고 예. 금기사항도 있어가지고 지금에서야 저도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말을 하지만 아직도 저는 기이했던 거 저 포대자루 안에 그림이 손상이 된 거라면요. 새로운 그림이 언젠가 다시 나타나 척신의 한이 다시 한 번 더 이어지게 되는 저주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 네. 이미 오늘 이 재를 통해서 이 그림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청년분이 어머니가 그린 그림을 가지고 와서 이걸 우리가 처리를 했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걸 중간에 막을 수 있었던 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산이한테 욕을 많이 먹었어요. 이게 정말 우연인지 아닌지 뭐 정말 무속신앙계에서 말하는 우연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 운명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이 말이 현실에 와닿아서 그 당시는 저 또한 소름이 많이 돋았거든요.
그리고 이 안타까운 사연이 하나 있긴 있어요. 이 두꺼비 그림 사연을 들으신 분은 아마 아실 거라고 또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삼촌분께서, 이 원래 주인공은 삼촌분이세요. 이 척신의 계기가 된 것. 삼촌분께서 멀리, 그 당시 법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수십 년 전. 법사님께서 삼촌분께 멀리 떠나라고 했던 게 인도네시아 발리예요. 그리고 친구분들도 떠나라고 했는데 그거 당연히 그냥 넘긴 친구들이 다 사망을 했거든요. 근데 삼촌과 친구 한 분은 그리스로 가신 친구분이 계시고 삼촌분은 발리로 가셨는데, 혹시나 삼촌분께서 이 모든 게 끝났다고 해서 한국에 와서 한 명 그리스 갔던 친구 소식을 알게 됐는데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셨다고 합니다. 결국에 척신의 한해 재앙을 피한 분은 삼촌밖에 없어요. 수정씨 삼촌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두꺼비 괴담의 이 내용을 듣다 보면요, 도대체 아까 말한 그 막내 아들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흉한 짓을 했길래 왜 죽었는지, 그리고 또 어머니는 왜 이거 복제까지 해서 이 그림을 완성을 시켜서 수정씨한테 2번의 한을 다시 한 번 더 물려주려고 했는지는 끝내 산이가 저한테 얘기를 안 해주고, 법사님도 그 얘기는 모르는 게 나을 거다라면서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서 끝내 저한테 얘기를 해준 건 아니지만, 산이가 작년 가을쯤에 이 사고제가 끝나고 저한테 얘기를 했던 게, 너 정말 미안한데 너한테 안 좋은 일이 몇 개 있을 거다라고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에 대한 명복을 빌면서 이건가 설마 네. 좀 생각을 했는데, 그냥 저도 무심결에 어머니한테 이걸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는 너무 극대노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요걸 제가 먹은 건지, 좀 자기랑 엮이게 해서 미안해서 그런 건 사실 알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욕하는 건 제가 오랜 친구다 보니까 잘 알거든요. 좀 미안하다를 좀 욕으로 표현하는 친구예요. 저는 알기 때문에. 네. 오늘 두꺼비 그림 괴담의 이야기가, 이걸 해달라는 분이 사실 되게 주변에 많으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게 바로 두꺼비 그림 괴담의 마지막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참여하기가 어려우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사실 너무 저희가 생각했을 때도 감히 공감을 못하고 안타깝지만, 우리 아코님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저희는 좋거든요. 솔직하게. 이제 나도 와야죠. 아코님께서도 혼자가 아니에요. 가족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라는 또 하나의 가족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가족 많아요. 아코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코님이 한동안 못 오셨던 이유는 아버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영면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추스릴 시간도 필요했고, 또 장례 기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벌써 49일 거의 4구제가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아코님께서 이렇게 다시 와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비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